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실천론 1급 시험 같이 준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및 정리에 대해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에 대해서 문제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실천의 관점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로마니신이 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해서, 그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면은, 자녀적인 것에서 어떤적인 것으로 바뀐다? 제도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 즉, 과거에는 없는 사람들에게만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형태, 그래서 자녀적인 거 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서 제도적이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충적인 것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 요즘 보편적 복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과거보다 현재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 방향성이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자선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진다? 권리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어떤 자선적인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선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권리의 개념이에요. 아직까지 자선의 개념을 가지고선 사회복지를 본다 그러면 아직 시야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특수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보편성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가졌죠.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발달, 보편적인 인간의 평등,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관심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자, 과거에는 수준이 최저 수준이었어요. 아무래도 자선이라는 관점에서 하니까 최저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는 수준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최저 수준이 아니라 적정 수준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또 바뀌어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개인 변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개인이 뭐가 부족하냐? 그 사람 도와줘서 그 사람 살 수 있게 하자. 개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컸다면은 지금은 뭐예요?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 사회 개량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예요? 자선이란 말이 또 나오죠. 자선적 개입이었다. 다시 말해서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정부 개입, 개인의 자선적 개입이 아니라 정부가 복지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개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에 대해서요? 빈민에 대한 복지였다라고 해서 빈민복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점이 어디로 바뀌어졌습니까? 빈민복지가 아니라 복지 사회 자체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복지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이게 로마니신이 이제 이야기한 건데 로마니신이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 뭐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로마니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1번 문제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의 변화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이제 문제가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자녀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맞잖아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번 자선에서 시민적 권리로 변화했다? 이제는 자선보단 권리예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4번 자발적 자선에서 정부 개입으로 변화하였다? 자발적인 자선하는 어떤 그 개인들이 하는 것에서 이제는 정부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5번 빈민에 대한 복지에서 복지사회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가졌지만 이제는 사회 자체가 복지사회가 되어지느냐에 관심을 갖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사회개혁에서 개인 변화로, 개인 변화에서 사회 변화로. 이 개인 변화에서 사회 변화라는 것은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라는 이것도 보면 개인이냐 사회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거리가 먼 것을 찾아내면 되네요. 우리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사람이 실제적 서비스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실제적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게 사회복지 실천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3번 보도록 합니다. 지역사회나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돕는다.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이든 어떤 집단이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리가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관련법의 입법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가치, 원칙, 기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입법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의 원칙이나 기법이나 가치 이러한 것들을 배제할 수 없이 포함할 수밖에 없죠. 역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5번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과 사회, 경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알아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운 과목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 2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답이 2번이죠.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한 개입보다는 개인 내적 유인에 더 관심을 갖는다.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개인과 가족과 어떤 지역사회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아울러 보는 것이죠. 이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것보다는 개인 내적 유인에 더 관심을 갖는다. 개인 내적 유인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심리 상담가나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이거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하고 상담가하고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둘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사회복지사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가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도 보지만 가족도 보고 또 지역사회도 보는 이러한 시야가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가는 뭐예요? 그 사람 개인 내적 문제에만 관심 갖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만 관심 갖죠? 이게 상담가가 다른 거잖아요.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역할이 어떻게 달라요? 상담은 그 학생의 개인 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상담교사라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그 학생의 문제를 다루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여러 어떤 체계들의 어떤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라는 게 사회복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세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가보다는 이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현재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상담가가 들어가 있는 게 더 많이 있죠. 둘 다 필요한 전문가입니다. 자, 이 관점을 봤을 때 개인 내적인 관심만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한번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사회 질환론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은 인보관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회가 이렇게 점점 이 진화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다가 결부시킨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인보관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평등주의적인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평등적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게 인보관 운동이거든요. 인보관 운동은 사회 진화론적인 그러한 어떤 그 모습하고는 연결이 되어지지 않죠. 따라서 이게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다양한 경험은 다양한 계층과 문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진다. 그렇죠. 다양한 경향이라는 것. 이제는 여러 많은 경향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문화, 다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회 방문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복지 그 발전 과정 속에서 이 어떤 그 인도주의의 원칙에 의한 게 우회 방문자들 맞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와서 도와주는 것 맞습니다. 시민 의식의 확산으로 주는 자 중심에서 받는 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졌다. 여러분 이것도 맞죠? 시민의식의 확산으로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환되어졌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개인주의 사상은 엄격한 자격 요건 하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향을 낳기도 하였다. 표현으로 보면 아마 이런 걸 아마 여러분 선택하기 쉬운데요. 개인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그 어떤 사회 빈곤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처우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주더라도 최소한만 도와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엄격한 자격 요건 하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맞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머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인보관은 평등주의에 기반한 그러한 어떤 이 원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회 진화론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상시킬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사회복지 실천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인과 환경 간 불균형 발생 시 문제를 감소하도록 돕는다. 문제 해결한다, 대처하게 한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 정책을 개발한다. 사회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거시적인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맞습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5번 먼저 보도록 하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킨다. 역시 실천을 통해서 개인이 환경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표현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합시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전적인 책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틀렸을까요? 전적인 책임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전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어떤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지만, 그러나,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죠. 따라서, 전적인 책임을 사회복지 제도가 진다? 아니에요. 전적인 책임은, 개인적 욕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회복지 제도가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치에 대한 것이네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야겠죠? 5번부터 한번 거꾸로 보도록 합니다. 사회 연대성의 원리. 연대성 하면 벌써 뭐가 생각납니까? 서로 함께 책임을 져주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다. 그렇죠? 자원에 대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그러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연대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아니죠. 가만히 보세요.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런데 연대성의 원리, 모든 기회와 자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이거는 접근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연대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걸 사회 연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할지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아니죠. 자, 비밀 보장.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그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지켜야죠. 유보하는 게 아니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게 비밀 보장이죠. 여기서 유보라는 게 틀렸죠. 이게 틀립니다.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기회 균등의 원리. 인간의 존엄성의 독특함에 대해서 존중한다. 인간의 존엄성의 독특함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 존엄성 독특함이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죠. 기회균등은 똑같은 그러한 어떤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이 표현이 오히려 기회균등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은 개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것은 개별화의 원칙이죠.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각기 독특하다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독특함에 대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간은 개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은 개별화의 어떤 원리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봅시다.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의 결정권을 클라이언트가 갖는 것, 이것을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하죠.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자기 결정권이 주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직으로서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습득되어져 있어야 전문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겠죠? 맞는 거네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답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술, 즉 상담, 사정, 개입 등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1번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인접 관련 학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접 관련 학문, 교육학이나 보육학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경제나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사회복지 학문 자체가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 학문들과 공통된 모습을 갖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답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임상에서의 훈련이 필수적이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중에 기본 과목으로 무엇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맞는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5번에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사회복지 실천을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문가의 핵심 3요소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핵심 3요소는 뭐가 있어요?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전문가가 되죠.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나요?
의학 공부 아무리 해도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의사예요,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볼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인 개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습득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전문가냐?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가 다 포함되는 게 전문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의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의대 열심히 다녔어요. 그거 끝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서 이 기술을 많이 익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업 의사가 되어서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비를 안 갖고 오면은 치료해주지 않고 치료비 갖고 오는 사람만 치료해주네요. 그거를 우리가 훌륭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문직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전문직으로서 갖는 가치,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 마음이 없다면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전문가의 3대 요소는요,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치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또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사의 윤리 강령 중 전문가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 보면 있고요. 웬만한 교재들에 다 들어있죠. 윤리강령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또 외울 수도 없죠. 하지만 윤리강령의 구성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사회복지 윤리강령 6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세 번째로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네 번째로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다섯 번째로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맞는 건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로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성과 인종에 따라 차별되오지 않, 클라이언트의 어떤 성과, 클라이언트를 대우해서 해야 할 것들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이거는 X가 되어지고요.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관의 어떤 참여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한다. 아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문가 자세죠? 전문가적인 자세로 맞는 것, 클라이언트의 이거는 전문가적인 어떤 자세라고보다는 어떤 그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답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성과 인종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자체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그 전문가로서 인종차별이나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번이 맞습니다. 나번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번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관에 관련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X표를 해주시고요. 라번 사회복지사는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 전문가수 자세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와 라가 맞네요. 맞는 것은 3번 나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대해서는요,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개략적으로 이해하시고는 우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사역지 실천의 속성을 예술적 속성과 과학적 속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식과 연결되어진 것들을 과학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그 열정이나 희망,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은 예술적 속성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예술적 속성이에요. 그러면 창의적 사고, 적합한 가치 이런 거 쭉 봤을 때에 어떤 기술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훈련이 예술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것은 기술훈련은 어떤 뭐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식하고 상관이 있겠죠. 따라서 기술훈련이 들어있는 이것이 일단 틀리는 거네요. 그럼 이쪽도 봅시다. 자,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 과학적 속성의 사회적 관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 이것은 사회의 어떤 그 지식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 사회의 현상에 대한 것, 요거는 맞는데 틀리는 게 여기서 틀리죠. 따라서 틀리는 것은 5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험적 조사라는 것, 이것은 과학적 지식 맞죠? 경험적 사실의 수집 과학적 맞죠? 이론적 설명 과학적 맞죠? 객관적 과학적 맞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가 예술적 맞죠? 적합한 가치 예술적 맞죠? 직관적인 능력 예술적 맞죠? 건전한 판단 예술적 맞죠? 기술 훈련 이것은 지식과 연결되니까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그 원칙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생명보호 원칙, 자기손실의 원칙, 비밀보장의 원칙, 행정편익의 원칙. 여러분 벌써 눈에 딱 봐도 틀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게 나오죠. 라본이 행정편익이라는 것. 사회복지를 할 때 행정을 돕기 위해서 행정편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복지의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행정이 더 편리해질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편익의 원칙이 어떤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일단 라본 또 하나 함정이 있네요. 자기손실이라는 거. 자기손실이라는 것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기손실이라는 것, 요것도 우리가 어떤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빼고 가와 라가 있는 것, 가와 다가 있는 것,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울러서 여러분 또 뭘 알아두는 게 좋은가 하면은 로젠버그와 돌거프의 윤리적 의사결정 그 스크린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길드는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사회보호 방법이다. 길드는 상인들끼리 서로 결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 맞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답 아닙니다.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출현은 COS와 임무간 운동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COS 자선조직협회에서부터 또 그와 비슷한 시대에 일어난 임무간 운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건 맞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4번 임무간 운동은 3R Residence, Research, Reform 거주,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개혁 맞습니다. 임무간 운동의 이 3R이 맞고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답 아니고요. 자,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사업을 발전시켰으며 오늘날 사회복지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역시 맞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서 COS는 사회체계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활동했다. COS는요, 이 인보간 활동하고 좀 구분되어지는 점이 있죠. COS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의 빈곤의 문제는 개인에게 뒀습니다. 이 자선조직협회는 귀족층들이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라고 봤어요. 다만 어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선을 베푸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게 COS죠. 하지만 인보관 운동은 뭐예요? 사회 개량적인, 사회 개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한 것이 인보관 운동이거든요. 따라서 사회 체계가 문제다라고 본 것은 인보관 운동이지 COS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